안녕하세요. 행동하는 독서가 일행 일독입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오늘부터 365일 월세 받고 싶다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영상 찍게 됐습니다. 예, 제가 월세를 받게 된 아주 행운의 책을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리려고 해요. 책 제목이 나는 직장 대신 아버지와 부동산으로 월급 받는다. 이 책이야. 나는 직장 대신 아버지와 부동산으로 월급 받는다. 이 책을 쓰신 분은 대학을 졸업하시고 한 번도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시고 책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감동했죠. 책도 그래서 매일 읽게 됐고 월급도 이분처럼 부동산으로 받게 됐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2, 제3의 월급봉투를 많을수록 좋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월급만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의 진정한 의미는 제2의 월급, 제3의 월급으로 만드는 데 있다. 어떤 위기가 닥쳐서 불가피하게 하나의 월급이 끊기더라도 제2의 월급, 제3의 월급이 있다면 나의 삶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두려움이 많고 미래에 대한 공포가 많을수록 투자를 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행동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아서 더 위험한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전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 이름도 행동하는 독서가라고 정하게 됐어요. 어떤 분들은 책을 읽으면 5,000권 읽어도 10,000권 읽어도 변화가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책을 한 권 읽을 때마다 실행을 해야겠다. 뭔가 달라져야겠다.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하는 부동산 투자 6단계. 첫째, 경제신문을 읽어라. 둘째, SNS를 활용하라. 셋째, 전문가의 투자 방법을 들어라. 넷째, 부동산 투자 책을 읽어라. 다섯째, 하루에 중개사무소 한 곳을 들러라. 여섯째, 부동산 여행을 가라. 부동산 투자는 물건을 계약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하자. 저는 이 책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경제신문은 읽으려고 했는데 주문하고 한 달 정도 읽었을 때 이미 생각이 끝났어요. 자각을 해야겠다. 책을 읽고서. 그래서 이제 신문은 안 읽게 됐고요. 전문가의 투자 방법을 들어라. 1년 동안 밥을 먹을 때도 화장을 할 때도 걸어갈 때도 운동을 할 때도 계속 들었어요. 일하는 시간 빼고는. 그리고 부동산 책을 읽어라. 책을 워낙 안 읽던 사람이라 책은 어려웠어요. 잘 읽혀지지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읽었는데도 20권밖에 안 읽었지만 어쨌든 마지막 책으로 이 책을 읽게 됐을 때 이제 내가 퇴직을 하고 월급을 부동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책이에요. 다섯째, 하루에 중개사무소를 한 곳을 들려라. 예. 한 곳에 가서 10개, 20개씩 매일 갔죠. 매일. 여섯째, 부동산 여행을 가라. 이건 아직 못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여행을 다닐 때 조사할 계획입니다.
작가님 말씀하시는 제1회 월급, 제2회 월급, 제3회 월급을 준비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맞아! 제가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생각할 때 수익원이 그거 한가밖에 없을 때는 깜깜했어요. 뭐 하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책에서 시킨 대로 그때부터 실행했죠. 제1회 월급 오전 알바 4시간, 2 월급 LG 카운셀러, 3회 월급 월요일 3시간 언어 논리 강사, 제4회 월급 원룸 월세, 제5회 월급 남편 월급, 제6회 월급 시골에서 이제 농사 짓는 거로 이제 쌀, 뭐 부식비 이런 것들은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급이 나오는 제 7회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며 생각했죠. 아, 지금은 1인 미디어 시대다. 죽을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된다. 내 즐거운 일이. 그래서 가장 즐거운 일이 요즘은 책 읽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으니 1인 미디어를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 7회 월급 유튜브를 찍고 있어요. 생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할 거예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는 자신과 부채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자산이란 내 주머니에 돈을 넣는 어떤 것을 말하고, 부채란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주머니에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은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는 것은 계속 줄여나간 것이다. 당연히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자신과 부채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자산과 부채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그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다. 자산이라는 개념을 정말 내면으로 느끼는 그런 시기가 이 책을 읽으면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집, 주거비를 줄여야겠다. 또는 자동차도 자산이 아니구나.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자산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행동가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줄였어요. 45평에서 21평으로. 또 10년을 타던 차라 그랜저 정도 좀 타야지. 너무 품 안 된다. 사고가 좀 나서 여기저기 막 우쭈글쭈글 되게 못생긴 차가 됐었거든요. 폼이 안 났지만 그냥 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차라는 건, 자동차는 삶과 동시에 가치가 내려가는 거예요. 감가상각이 되고 유지비가 들어가고 보험료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는 최대한 오래 끄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기 위해선 한번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참, 가계부도 또 쓰게 됐어요. 가계부를 매일 쓰면서 무지출 대회에서 돈을 하나도 안 쓰는 날을 이제 만들고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익이 아니라 수익이다. 이 말, 수익이란 말에 저는 감동했죠.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가 말이다. 이익과 수익을 구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이 보인다. 그 방향성을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해서 이제 행동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뭘 위해서 가야 하는지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또 방향성이 정해졌어요. 부동산에는, 월세를 받는 방법에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뭐 그냥 이익을 추구하는 땅 투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나한테 맞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나는 직장 대신 아버지가 부동산으로 월급 받는다, 이분을 보면서 365일 월급을 받고 싶더라고요. 부동산으로. 이거다, 나도 하자 라고 해서
하게 된 동기예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세요. 방향성. 저는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을 하기로 결심했죠. 이 부동산 투자가 내 주머니에 현금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만 생각하면 된다. 그 기준에 부합하면 투자하고 부합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으면 된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재개발된다는 소문을 듣고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 자금이 부족하면 은행에서 빌려다 투자를 한다. 당연히 자금 부족하죠. 재개발 아파트나 이런 곳은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를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족분을 은행에서 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 달달이 이자를 내야 하고 재개발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힘들어지는 상황이 옵니다. 미래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는데도 망설임이 없다. 물론 그렇게 생각대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다행이다. 그런데 예상대로 재개발되지 않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다 줘야 하는데 오히려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투자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수익의 관점에서 실행하는 부동산 투자는 어떨까? 예를 들어 A라는 부동산에서 기대할 수 있는 임대 수익은 50만 원인데 대출 이자는 30만 원이니까 50만 원 들어온 돈으로 30만 원 이자를 주고 나면 20만 원이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구나. 내가 투자하는 금액은 4,800만 원이니까 5%의 수익률이 나는구나. 헐! 금리보다 더 나오네. 투자해야겠다. 아버지와 나는 단 한 번도 이익을 찾는 투자를 하지 않았다. 오로지 수익만을 따라갔다. 이 부동산은 우리에게 얼마의 돈을 가져다 줄 것인가만 따져보았다. 그렇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부동산 중에서 이익이 큰 부동산을 골랐다. 현명하시네요. 30년 동안 첫 번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가족의 사례를 보자. 아버지는 3억 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집을 구입했다. 2018년 기준 그 집은 20억 원대가 되었다. 3억에 산 게 30년 동안 내가 살고 월세도 받고 또 시세 차익도 20억 원이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어요. 물론 이제 저자님이 말씀하시는 수익은 아니지만 아직 팔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은 이만큼이 난 거예요. 두 번째 투자. 2001년 안산시 단원구의 다가구 주택을 2억 3,650만 원에 매입했다. 투자금 3천만 원이면 매달 35만 원씩 수익이 나온다는 계산을 끝내고 구입했다. 나머지 다 보증금이나 대출로 일으켜서 했고 내 돈 단 3천만 원만 투자했습니다. 3천만 원을 투자한 집을 2014년, 13년이 흐른 후 양도 차익으로 3억 9,350만 원, 월세 수익은 2억 3,940만 원을 받았다. 투자금 3천만 원 정도만 들어간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린 셈이다. 대단하십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아버지는 좋은 물건이 나오면 연락해달라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기고 나왔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그 중개사무소 괜찮은 물건이 나왔다며 연락이 왔다. 대지 면적 127평의 주택 두 채가 나란히 붙어있는 물건이었다. 건물은 각 3층에 가구 수는 두 채를 합쳐 무려 27가구나 되었다. 대박이죠. 매매가는 14억 원이었다. 우리는 다가구 주택 두 채를 동시에 매입하게 되었고 계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건축업자로부터 2억 원을 줄 테니 계약자 명의를 자신에게 바꿔달라는 제안까지 받았다. 엄청난 물건을 사신 거예요.
한 채 가격이 14억도 넘는데 두 채를 14억에 사신 거죠. 원래 돈을 4억이 있으셨대요. 근데 이제 은행 대출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태라 포기하지 않으셨죠, 이 저자님과 아버님은. 그래서 은행을 수십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또는 친척하게 빌리기도 하고 해서 돈을 마련하셨습니다. 돈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자.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알아보는 안목과 이 물건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돈은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다. 공감합니다. 저도 이만큼이 모자랐는데 해결했습니다. 한 달 만에. 방법은 있어요. 행동하세요. 그러니 자신에게 맞는 부동산을 찾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 가족이 한 채도 사지 못할 정도의 돈으로 두 채를 살 수 있었던 것은 4억 원을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중개사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끊임없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아프리카의 부족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그 부족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요. 우리는 365일 월세를, 연금을 받을 때까지 움직이고 행동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건물주 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움직이세요. 행동하세요. 운동하시고 밖으로 뛰어 나가세요. 책 읽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